네, 안녕하세요. 대관령바람입니다. 커뮤니티나 이 FB 영상에서 뭔가 조금 사고 싶은 회사가 있다고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회사인 이 모더나 2021년 실적 및 이 회사에 대해서 업데이트 해보려고 합니다. 모더나는 보시는 것처럼 2021년에 이 185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순이익은 122억 달러로 정말 높은 수준의 이 마진율을 시현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코비드19 백신 매출과 그로 인한 현금으로 인해서 2021년 말 기준으로 보시는 것처럼 176억 달러의 순현금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건 뒤에 말씀을 제가 드리겠지만 장기 투자 지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키팩터 중 하나입니다. 모더나는 저번 달 그러니까 2월 24일 2021년 4분기 실적 및 컨퍼런스 콜에서 이 파이프라인 업데이트도 있었는데, 시장의 관심이 온통 코비드와 그 이후를 바라보고 주가만을 이야기하느라 이 관심을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조금 자세히 보시면 이 4분기에는 드디어 청소년 대상의 코비드19 백신이 임상을 종료가 되고 시장 진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이 키코브도 시장 진입을 키드코브도 시장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호흡기 백신의 주요한 업데이트 중 하나는 바로 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백신 업데이트인데, 2상을 무사히 마치고 드디어 3상에 진입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마일스톤이죠. 물론 존슨앤존슨이나 화이자, GSK 등 경쟁 회사들이 있지만 GSK는 최근 임상을 시험을 중지를 좀 했고요. 여타 회사와의 임상 개발 기간 등을 비교를 해보면 이 모더나의 임상 개발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거대세포 바이러스 백신인 CMV 백신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임산부가 아기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가장 흔한 이 잠복 바이러스 중 하나라고 하는데, 이 CMV는 기존의 치료 백신이 없는 이 메디컬 니즈가 큰 분야로 모더나가 가장 빠르게 임상 3상에 진입을 했습니다. 사실 이 임상은 2025년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서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만, 모더나가 후기 임상 단계에 이 또 하나의 후보 물질을 올렸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빠르게 전임상을 마친 HIV 백신이 임상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EBV나 HIV 모두 백신은 없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은 앞으로 임상 단계별 이 진행 과정을 잘 팔로우 해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이프라인이니까요. 유명하죠. 그리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온콜로지 파트에서 이 PDL론과 아이디오를 모두 동시 타겟하는 이 체크포인트 백신 파이프라인을 업데이트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파이프라인 업데이트입니다. 예전에 인사이트에서 이 아이디오 패스를 가지고 항암제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모더나는 보시는 것처럼 2022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두 가지의 호흡기 백신의 추가적인 3상 진입을 업데이트를 했고요. 코비드19 오미크론형 부스터샷 임상과 그리고 인플루엔자 임상, 그리고 지카 바이러스 백신, 또 중요한 마일스톤인 PCV, 그러니까 이 퍼스널라이즈 캔서 백신 등의 임상 2상 진입 및 순항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더나는 2022년 말 기준으로 해서 총 44개의 임상 개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요. 2019년에 20개 남짓의 프로그램에 비하면 단 2년 만에 20개 이상의 임상 개발 프로그램을 더 늘리면서 이 mRNA 플랫폼 기술의 확장을 빠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이 모더나 하면 이 코비드 백신 회사로만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모더나는 이 굉장히 영리한 모달리티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보시면 이 백신 파트를 제외하고 이 4개의 치료 영역에서 15개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이 오리지널 바이오텍입니다. 특히 2019년에는 2천여 명이 안 되던 직원이 2020년, 21년을 넘어오면서 이 3천여 명까지 늘면서 이 많은 제약 바이오텍 중에서도 눈에 띄게 사세를 키우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이제 단순히 바이오 벤처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봐야 할 거죠. 단 2년 만에 너무나 많은 것이 바뀐 회사입니다. 이러한 글로벌로의 사세 확장은 현재 전 세계로의 생산 기지 및 이 지사 설립 등을 보면은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 마지막으로 이제는 내부의 신약 후보 물질 발굴이나 이 프로세스 개발을 위해서
외부에서 자금 조달 없이 이 충분히 멀티프로세스를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죠. 이 제약 바이오텍에서 신약 개발은 곧 돈이고 이 바이오 벤처는 항상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상 개발 속도가 계속 지연되곤 하는데 이 모더나는 이제 그런 단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보면 주가는 이 시장의 하락폭보다 훨씬 더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는데 고점 대비 70% 정도 떨어졌으니까요. 요는 간단합니다. 2022년 본격적으로 이 코비드19 체제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하면 엔데믹 단계로 들어갈 2023년부터 이 코비드19 백신이 필요가 없고요. 이미 충분히 접종을 했기 때문에 모더나의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라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뭐 인플루엔자나 RSV 등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율은 비교했을 때 이 많이 높은 수준이고 이 안타깝지만 앞으로도 이 많은 수의 감염자가 이 병원에 입원을 할 거고 그리고 중증 단계로 접어든 환자들의 이 사망자도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보건기구 등을 포함을 해서 이 모더나도 이 백신 접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백신의 이 중화항체의 역가가 서서히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 코비드19는 완전히 사라지기보다는 계속해서 바이러스 변종이 생기는 등 이 엔데믹 단계로 가면서 계절 독감처럼 이 변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부스터샷 등을 3개월이던 뭐 6개월이던 맞는다고 하더라도 분명 이전처럼 많은 수의 백신 물량이 나가지는 않을 테고요. 결국 Q, 즉 판매량이 떨어지면 매출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주가도 빠지는 거고요. 다만 그런 모더나는 이 백신만 하는 회사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더나는 이 백신을 포함을 해서 이 5개의 치료 영역에서 6개의 모달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죠. 이 37개의 임상 개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자료가 작년 9월 자료고 현재 앞서 말씀드린 대로 44개의 임상 개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3개월 동안 또 7개의 임상 개발 프로그램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많은 회사들의 IR 자료를 보지만 단연 임상 개발의 추가 속도가 이 발군입니다. 특히나 이 모더나의 영리함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달리티별 기술적 난이도와 인체 내에서 생물학적 리스크 등을 감안을 해서 이 모달리티들도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호흡기 백신에서 이 치료용의 이 캔서 백신이나 이뮤노 온콜로지 라인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에서 그냥 단순히 이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각 자산들의 임상 개발 성공 가능성 등을 세분화해서 이 접근하고 있다는 게 기존 회사들과는 분명히 다른 점입니다. 보통 회사들이 우리 이런 신약 후보 물질을 가지고 있고 이 신약 후보 물질이 성공을 한다면 이 매출이 어느 정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모든 보유 파이프라인을 동일선상에서 평가를 하는데 모더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점 중 하나입니다. 2021년 실적 발표 자료를 들여다보면은 코비드19 관련된 이 청소년 백신 이 틴코브 그리고 이 소아용 백신인 이 키드코브죠. 이 키드코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진척 등이 언급이 되었고요. 인플루엔자 백신도 이 3상 진입을 이 목전에 뒀다고 언급되었습니다. 실적 발표 자료에는 자세히 언급이 안 되었지만 이 작년 R&D 데이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이 회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 코비드19 백신과 이 계절 독감 백신을 한데 합치겠다는 여기 mRNA 1073 그리고 RSV와 MPV를 또 합치겠다는 이 mRNA 1365 등을 보면은 유추가 가능합니다. 엔데믹은 오고 있지만 코비드19가 이 풍토병처럼 진화한다면 이 모더나는 하나의 LNP 파티클 안에 보시는 것처럼 이 코비드19 스파이크 단백질과 그리고 각 계절 독감의 스트레인들을 한데 같이 설계해서 이 제품을 만들겠다는 거죠. 이걸 주사하면 당연히 인코드된 mRNA가 세포내 리보솜을 지나면서 코딩된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이 백신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서 화이자 mRNA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그러면 모더나는 장기적으로 이 코비드 거기에다가 플루를 섞고 거기에다가 또 RSV 등을 합치고 등등 이 원샷으로 예방이 가능한 슈퍼 백신을 mRNA 기반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거고요.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거,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그런 백신을 만들겠다는 것이 큰 그림입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하는 건 코비드19가 없었다면 사실상 모더나의 첫 번째 제품이 될 이 거대세포 바이러스 예방 백신인 CMV1647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헤르페스나 싱글스, 그러니까 이 대상포진 백신이 강조가 되어 있는데, 이 모더나의 원래 첫 작품인 CMV 백신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드디어 3상에 진입을 했습니다. CMV가 생각보다 많은 수의 환자 수에도 불구하고 이 마땅한 대안이 없었는데 기대가 되는 백신임에 틀림이 없고요. 현재 6,9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이 진행 중이고, 이 내년 1월 말을 목표로 이 백신 투약을 마칠 예정입니다. 이게 제대로 진행되는지 투자자라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더나에서 세 번째로 봐야 하는 자산은 온콜로지, 즉 이 항암제 파트입니다. 특히나 이 모더나의 항암제 라인은 여기 보시면 캔서 백신이라고 했지만 이건 예방 백신이 아니라 치료용 백신입니다. 모더나의 면역 항암 라인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인데, 현재 이 키트루다 등으로 대표되는 면역 항암제는 항원 특이적 T세포를 활성화해서 강력한 항종양 반응을 달성하는 것이고요.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은 암세포를 잘 찾아서 T세포가 잘 죽인다는 거죠. 이게 외부의 어떤 물질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세포의 힘, 내부적인 면역체계의 힘을 잘 반영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기존의 항암제보다는 확실히 떨어지겠죠. 안티-PD1과 PD-L1으로 대표되는 이뮤 체크 포인트가 이 대세가 된 것이 이 종양의 반응을 잘 해서 항종양 활동을 하는 이 T세포를 활성화해서 실제 환자들에게 크게 효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환자에게는 이 좋은 약제도 이 무용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모더나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신생 항원을 인식하는 T세포의 수와 항종양 활성을 증가시켜주는 이 치료용 백신을 투약을 해서 이 키트루다와 같은 약제들이 그토록 원하는 이 체크포인트의 효능을 개선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모더나는 이 치료용 백신도 개인 맞춤으로 제작해서 제공하겠다고 했는데요. 네, 이쯤에서 오랜만에 보는 이 키트루다의 아버지, 우리 펄미터 할아버지가 선택한 이 mRNA 4157이 어떤 성과를 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상 프로토콜은 대표적인 피부 암종인 흑색종 환자 이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mRNA 4157과 키트루다의 병용군과 키트루다 단독 투여군을 가지고 12개월 시점에서 RFS를 보겠다는 겁니다. 이 임상은 키노트 94의 스터디로 명명이 되어 있고요. 현재 환자 모집까지 끝난 상태로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한번 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키노트 94의 연구가 있고요. 쭉 내려가 보시면 157명을 모집을 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마지막 환자의 약제 투약 종료일이, 첫 번째 약제 투약 종료일이 6월 30일로 2022년 결정이 되어 있고요. 임상 종료일은 2024년 6월 30일이니까 아마 내년쯤 에스코나 아니면 후기에 있는 어떤 학회에서 이 발표될 자료들이 조금씩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잘 팔로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약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따로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환자의 생검에서 채취한 세포나 혈액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NGS를 돌려서 어떤 돌연변이가 발생했는지 찾아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백신을 디자인하고 치료용 백신을 만들어서 다시 환자에게 주입을 합니다. 아마 이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뭐랑 되게 비슷하네 하실 겁니다. 바로 이 대표적인 면역세포 치료제인 이 카티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카티와 다른 점은 이 백신 디자인 방식과 생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모더나는 핵산 기반의 mRNA를 가지고 그들의 고유한
고유 기반의 mRNA 설계 소프트웨어로 빠르게 맞춤형 백신 디자인이 가능하고요. 이 바이러스 벡터를 쓰지 않기 때문에 세포 배양 기간 등이 길게 필요하지 않아서 이 개인 맞춤 치료용 항암 백신을 만드는데 카티 대비 짧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니들 투 니들, 그러니까 환자 몸에서 채취를 해서 다시 환자 몸에 백신을 주입하기까지 일주일 정도만 소요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현재 카티로 대표되는 세포치료제의 최대 단점이 이 복잡한 엔지니어링으로 인해서 높은 코스트가 발생을 하고요. 또 배양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단순화할 수 있다는 것이 이 PCV의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추가적으로 체크 포인트를 자극하는 범용 이 치료용 백신도 업데이트를 하면서 항암제 파이프라인에 우리가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긴 내용이었는데 그런데 사실 이 앞의 내용은 뭐 다 잊으셔도 무방합니다. 투자하는데 앞의 내용은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 뭔 개소리야? 네, 솔직히 투자 잘하는 사람은 가장 핵심만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저는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럼 모더나의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표만 머릿속에서 잘 이해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mRNA가 약제가 기존의 전통적인 소분자 의약품이나 항체 의약품 대비 강점은 특정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기능과 구조만 파악이 되면 RNA 타겟으로 어떤 것이든 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센트럴 도그마 상에서도 RNA가 단백질 위에 있는 것이죠. 결국 인체의 모든 활동은 단백질 대사로 일어나는데 이 단백질들을 만들어내라 라는 설계도가 RNA이니까요. 이 모더나는 여기에서 엄청난 강점이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죠. Research engine is a critical piece of the infrastructure we have built to advance messenger RNA science for patients. Our research engine combines proprietary digital drug design tools and a highly automated production facility to enable us and our strategic collaborators to move mRNA medicines swiftly through the research stage, from idea to development candidate nomination. The Drug Design Studio, developed by our in-house software engineering team, is the front end of the research engine. Using the Drug Design Studio, scientists can digitally design and order mRNA constructs for use in research and preclinical studies through a secure portal. They begin by selecting existing proteins to be further engineered, or they create novel proteins from existing domain scaffolds and other sequences. Next, the selected protein sequence is converted into an mRNA sequence. Proprietary algorithms consider sequence, structure, and other factors to identify mRNA sequences that are predicted to confer desired pharmacologic properties. The optimized mRNA sequences are then passed to our digital ordering platform for further customization. Using the order form, researchers can easily tailor specific properties of the mRNA and submit the order to our automated high-throughput production facility in Norwood, Massachusetts. 네, 보신 것처럼 모더나는 그들 고유의 mRNA 설계 최적화 엔진을 사용을 해서 이 확인된 아이디어가 있다면 시료 생산을 이 테크 기업처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인 약제 개발의 전임상 과정에서 봐왔던 이 방식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혁신적인 일입니다. 타겟 RNA의 염기 서열을 분석하고 이 최적화해서 이 시료 생산까지 일주일이 안 걸린다는 것은 임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 스피드에서 모더나가 다른 회사에 비교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 딜리버리죠. 어디에 담아서 인체 내로 전달할 것이냐 하는 건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모더나와 바이오엔텍은 이 LNP 기술을 사용해서 전달을 합니다. 현재 이 LNP 관련한 온갖 논란과 이 소송이 있는데 최근 모더나에서 또 한 번 소송이 걸렸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많이 걱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최근 소송을 건 이 아부투스와 이 제네벤트사 등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모더나의 제품 생산 자체를 문제 삼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다만 이 기술에 우리가 기여한 바가 있으니 이걸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돈을 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도 판을 깰 생각은 전혀 없다는 거죠. 결국 mRNA 전달체의 대세는 LNP고 앞으로 후발주자들은 이 문제로 굉장히 큰 장벽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달체에서 LNP 말고 다른 기술을 개발하거나 쓰려는 기업들이 있는데 LNP 진영이 표준이 된다면 다른 진영은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를 더 질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매뉴팩처링, 즉 제조입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mRNA와 LNP는 그 가치를 실제 필드에서 증명을 했습니다. mRNA 기술과 LNP라는 전달체를 이용해서 제품을 실험실 내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정말로 리얼월드에서 적용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이 코비드19로 역사상 인류에게 처음 적용되는 mRNA 백신이 가장 폭넓고 많은 수의 인류에게 짧은 시간 안에 적용이 했죠. 저도 mRNA 백신을 맞았고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mRNA 백신을 맞으셨을 텐데 이 모더나와 화이자 바이오엔텍은 2020년, 2021년을 넘어오면서 mRNA 생산 과정의 문제점과 노하우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 등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었을 겁니다. 이거는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두 회사 입장에서는 이 항체 의약품 이후에 가장 기대되는 제약 플랫폼 기술인 RNA 기술 고도화에 이 후발주자와 엄청난 차이를 벌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mRNA를 현실 세계에서 이 숫자로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합쳐져야 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회사는 우리가 알기로는 현재 두 곳이죠. 보시는 것처럼 현재 8억 도즈 넘게 자체나 위탁 생산하면서 10년은 좋게 넘게 걸려 얻을 수 있는 이 생산 기술 노하우를 축적을 했을 것이고 이전 화이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공정 자체를 이미 고도화시키고 있죠. 이 모더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수준 자체가 현재 mRNA 백신을 개발하거나 이 초기 임상 단계에 있는 회사들과는 이미 상대가 안 될 수준입니다. 평상시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모더나의 이 컨퍼런스 콜로 돌아와서 보면 일단 올해는 이미 선구매 계약 190억 달러의 매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부터 문제라는 건데 주가는 고점 대비 70% 가까이 빠졌습니다. 올해 예상 아웃룩을 가지고 이 베어 케이스로 대략 계산을 해보면 이 연구개발비와 원가 그리고 운전 경비를 최대로 쓴다고 하더라도 올해 순이익은 이 80억 달러 이상은 달성된다고 봅니다. 올해 베어 케이스로 예상하는 순이익이 이 80억 달러인데 시총이 600억 달러니까 모더나는 초고성장주에서 갑자기 가치주로 변모한 꼴이죠. 네, 또 길었는데요. 이 모더나 연간 실적 한 줄 평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모더나라는 기업의 성장세는 대부분 주가에 반영이 된 것일까 아니면 이 세계 최고의 헬스케어 기업에 오를 수 있는 회사가 이 성장 초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결국은 이 기업의 내재가치 대비 가격인데 저는 2022년 현재 회사의 매출과 임상 파이프라인의 전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진입 장벽 등과 현재 가격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이제는 저평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현재 가격이라면 매수 의견이고 적어도 포트폴리오 한 켠에는 둘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더나가 4년 정도는 망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임상 파이프라인들을 감안해서 저는 100%의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다들 주가만 이야기하고 주가에 따라 기업 가치를 평가하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저는 청개구리니까요. 남들이 좀 팔아줄 때 조금씩 모아가 볼 생각입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S&P 500을 같이 사면서 이 경계에 머무르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 정말 재미없는 모더나 이야기였는데요. 형들 그러면 시장에서 장수하세요.